법률소설 추천책. 뭐 이렇게 그 뭐지? 새로운 시나리오를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뭐 인코딩이 안 된다고. 계속 한 서너 번 나갔는데 이거 집에 인터넷이 안 되니까 자꾸 나가서 와이파이 찾으러 다닌다. 너무 힘들어 죽겠네. 자꾸 안 된다고. 인코딩이 안 되고 혹시나 유튜브에 뭐 제 유튜브가 터졌나 싶어가지고 다른 거 올려봤는데 다른 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안 돼가지고 혹시나 또 뭐가 문제가 있나. 그래서 다른 걸로 한번 다른 파일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하나 더 만들어 봅니다. 일이 많네요, 그죠? 밖에서 한 최소한 1시간 조금 벌벌 떨고 있었는데 1시간 동안 벌벌 떨고 있었는데 좀 그러네요, 그죠? 참 그래요, 그죠? 집에서 재택근무 하는 게 좋아요, 그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좋죠, 그죠? 밖에 나가서 현장 근무하는 것보다. 그래서 요즘 그 어느 날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김수현 씨 나오고 있는 어느 날이라는 차승원 씨하고 김수현 씨 나오는 어느 날이라는 드라마가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그냥 갑자기 문득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봤던 그 존 그리샵이라는, 저희 한글 표기가 맞나 모르겠는데 존 그리샵이라는 그 변호사 출신 작가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중학교 3학년 봄이었던 걸로, 그러니까 1학기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쯤 되게 굉장히 화제가 됐고 되게 많은 책 많이 팔렸던, 되게 크게 히트를 쳤던 책이에요. 3종 세트. 폭로, 의뢰인, 함정,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나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책인지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던 거는 책은 아니었고 이게 영화였어요. 일본의 영화였는데, 그 지하철에서 뭐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성추행을 했다고 이렇게 재판을 받는 뭐 그런 일본의 어떤 재판 드라마예요. 재판 영화예요. 이것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봤던 거 같아요. 이거 하여튼 되게 옛날 몇십 년 전 영화예요. 그죠? 되게 오래전에 봤던 영화고. 뭐 요즘 근데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30년, 한국하고 일본하고 10년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존 그리샵이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하고 30년 차이 날 거란 말이죠. 그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봤으니까 91년도겠죠? 올해로 딱 30년이 되네요, 그죠? 자, 한국과 미국이 30년 차이가 나니까 존 그리샵이 썼던 이 내용, 이 책의 내용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갑자기 그 드라마를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구해서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책이기 때문에 헌책방 같은 데 가면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 책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로도 제작이 됐어요. 폭로, 의뢰인 함정. 폭로는 데비 무어하고 마이클 더글라스였나? 그 사람들이 주연이었고, 의뢰인은 어떤 꼬마 친구가 주인공이었고, 함정은 그 톰 크루즈가 주인이었어요. 이거 3개 다 영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책으로 봐도 되고, 근데 책으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있죠. 영화하고 책하고 좀 다르거든요. 약간 각색을 해요. 근데 전 책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책하고 그 영화하고 둘 다 있는데 저는 책으로 보셨으면 해요. 근데 좀 지겹긴 한데, 왜냐면 그 영화로 보면 감독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좀 더 와닿지 않을까? 문제는 이제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폭로와 같은 일. 폭로의 주요 내용은 그거예요. 그 어떤 과거에 사귀었던, 과거에 알고 지냈던 여성이
어떤 CEO한테 이렇게 성적으로 접근을 해서 일명 꽃뱀이죠. 성적으로 꽃뱀을 해서 소송을 걸죠. 소송을 걸어서 그 지분 뭐 싸움 하는 거 있잖아요. 회사가 주식해서 지분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소송에 시달리게 만들어서 CEO에서 내쫓는 뭐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핵심 내용이고, 의뢰인은 그 꼬마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100% 다 생각은 안 나는데, 보험회사였던가? 보험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소송? 그런 거니까. 근데 거기에 핵심은 거기에 꼬마 친구가 나왔던 거 기억을 해요. 굉장히 똑똑한, 굉장히 이렇게 세상 지리에 밝은, 꼬마 친구가 되게 이렇게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 친구가 이렇게 막 이런저런 증거 찾고 막 이래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의뢰인은 100%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 첫 책으로 봤는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함정은 무슨 내용이냐면, 톰 크루즈 아저씨가, 이제 변호사 로펌을 이제 나와서 이제 변호사를 라이센스를 딴 거죠. 라이센스를 땄는데 뭐 어떤 사건에 이렇게 엮였나 봐요. 그래서 어떤 휴양지에 가서 어떤 여성하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은 거죠. 그 여성이 옆 침대 옆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톰 크루즈 아저씨가 도망을 가서 자기가 변호사니까, 똑똑한 변호사로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니까 그걸 무죄를 이제 입증하면, 무죄에 대한 증거를 찾으러 다니는 뭐 그런 얘기, 그게 함정이에요. 말 그대로 함정이죠. 한국병으로 폭로 의뢰인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겠죠. 미국에서는 영어로 되어 있겠죠. 나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 그냥 제목에서 그냥 봐도, 제목에서만 봐도 이제 본인이 성추행을 안 했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기억나는, 이것도 100%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그 지하철에서 여고생에 이렇게 엉덩이를 만졌나? 누군가가 만졌는데, 그러니까 용의자가 몇 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좁은 지하철 안에. 근데 그 여성이 이렇게 시선이 딱 갔던 게 그 주인공한테 시선이 갔던 거죠. 약간 젊은 남성이었는데, 그 친구가 범인이라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근데 난 막 자기 가족들하고 와가지고 막 입증을 하죠. 내가 팔이 그렇게 길지 않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만약에 뭐 그랬으면 뭐 어떻게 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증거를 내세우고, 근데 1심에서 졌어요. 나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마지막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본인은 안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법정에서 했다고 이렇게 그걸 했죠.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어요. 약간 억울하게 누명을 쓴 뭐 그런 상황이죠. 일단 그 영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최근에 뉴스를 접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최근에 어떤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걸 보면, 이거를 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았다. 이제 한국이 이제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국이나 일본 가면, 미국은 3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그러니까 미국이 30년 전에 했던 걸 보면 곧 한국 사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한국 그거 하고 있죠. 왜 그 묻지마 살인 같은 거. 그러니까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한국은 총이 없으니까 이제 칼로 죽이죠. 그런 막 아무나 죽이는. 일본도 이미 오래전에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 죽이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일본도 총기가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시미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길거리 아무나 막 죽이고 다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한국도 이미 시작됐죠. 30년 전, 그러니까 미국의 30년 전 사회를 보면 한국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사회적인 현상을 연구할 때
미국의 30년 전 데이터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한국에서도 곧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법률, 제가 봤던 법률 소설, 법률 영화나 소설이, 뭐가 있었을까요? 한국은 근데 법률 소설, 뭐지? 송강호 아저씨 나왔던 그 영화는 개인적으로, 옛날은 한국은 배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 변호사 영화는 배신 문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신 문제를 안 하면 재미가 없어. 그냥 검사하고 쑥덕쑥덕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검사하고만 대화를 하잖아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면 길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내용이 그렇게 길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무슨 기사가 났던데, 항소 불가라는 어떤 기자가, 항소 불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느 날이라는 드라마도, 자백을 하면 항소가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아는데, 맞아? 만약에 자백을 번복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항소 불가라는 게 그게 헌법에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데, 항소를 하면 하는 거죠. 자백을 했어도 항소를 하면 하는 거죠. 사람의 신경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죠? 그건 좀 이상한 용어 같아요. 항소 불가라는 용어가 왜 사용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헌법에 제가 알기로는 헌법에 기본적으로 3번의 재판을 받는다는 거는 국민 기본권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불가 항력이에요. 그죠? 본인이 항소를 안 하면 그만이죠. 그죠? 기각은 들어봤어요. 항소 기각이나 각하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률이 어떻게 되냐면, 1심에서 재판을 하고 항소를 하려면 항소 예비 심사인가 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증거를 뒤집을 수 만한 새로운 증거가 조금이라도 뭐라도 있어야 돼요. 뭐라도 있으면 증인이라든지 CCTV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노련한 변호사들은 1심의 증거를 다 안 쓰죠. 좀 남겨놓죠. 혹시 모르니까. 1심에서 증거를 다 안 쓰고 결정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씩 남겨놔요. 그래서 항소할 때 쓰죠. 그것도 하나의 노하우라면 노하우겠죠. 저는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2심에서 증거 다 써버리고 항소할 때 새로운 증거 없으면 항소를 못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다 써버리죠. 검찰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심에 쏟아붓고 끝내버리죠. 그죠? 귀찮으니까. 왜냐면 검사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만 많아지니까. 보통 검찰들은 1심에서 쏟아붓죠. 어차피 변호인 측에서 2심을 항소를 하게 되면 어차피 딱히 증거가 없어도 그쪽에서 새로운 증거를 내면 어차피 항소 가능하니까. 그죠? 보통 검찰은 1심에서 다 쏟아부어요. 그죠? 그리고 3심 대법원은 제가 알기로는 법률 해석의 어떤 차이, 그러니까 법률 해석을 잘했나 못했나 그걸 따진대요. 그러니까 1심, 2심 같이 증거 내밀고 이런 게 아니고, 과연 2심 판결이 법적으로 적합한가,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지 않나, 기타 법률에 위배되지 않나, 그걸 확인하는 거래요. 그래서 거기는 증거를 제시하고 이런 게 없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2심에서 법률 해석을 잘못했으면 3심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은 만약에 그냥 폭행인데 검찰에서 특수폭행이다, 아니다, 우리는 그냥 폭행이다, 특수폭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특수가 붙는 거는 왜 붙는지 아시죠? 손에 뭘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몽둥이나 무기 있죠. 그러니까 몽둥이나 쇠파이프나 칼이나 이런 걸 들면 특수가 붙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만약에 그냥 누구를 쳤어요. 맨손으로 쳤는데 이제 기소를 특수폭행으로 했으면, 만약에 그게 2심까지 갔으면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아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폭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는 상식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좀 뭔가 자백을 하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사건에서는 자백을 해도 2심 가서 항소를 했던
항소를 하더라고요. 항소를 했던 것 같은데, 뭐 경찰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자백을 했다 뭐 이래가지고 항소를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법률의 해석도 변하고 헌법도 자꾸 변하잖아요. 예전에는 군대 그 정교적 병역 거부가 안 됐는데 요즘은 또 정교적 병역 거부를 일부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위헌이 아니다 뭐 이상한 뭐 이렇게 위헌 소송을 하면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법이 자꾸 바뀌니까. 그죠? 근데 헌법을 걸레로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헌법이 걸레가 돼버리면 다른 밑에 하위법들도 다 이상하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국민의 뭐 4대 권리라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무너져 버리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뭐가 있더라. 법률도 예전에 드라마 봤던 거, 그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오제이 심슨이라고, 미국을 진짜 발칵 뒤집어 놨던, 전 세계적으로 발칵 뒤집어 놨던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죠. 그 오제이 심슨 사건 제가 기억을 하고로는, 그때 여자친구를 죽이고 도망을 갔나? 오제이 심슨이라는 유명한 역비 선수가 있었어요. 역비 선수가 있었는데, 연예인도 하고, 뭐 영화 같은 거에도 나오고, 뭐 연예인 활동도 했던 되게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영웅 취급받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망을 갔나? 근데 뭐 살해하고 도망을 갔다 오는 혐의로 이제 재판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뭐 이제 오제이 심슨이 돈이 많을 테니까 화려한 이제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소송을 했죠. 배심원들, 미국은 배심원제니까 배심원들이 좀 피곤한 거예요. 재판이 너무 길어지니까 배심원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대충 끝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뭐 그 검찰에서 굉장히 많은 증거를 제시했고, 칼하고 뭐 장갑하고 뭐 되게 제시를 하고 가면서 버려서 다 주웠고 뭐 그랬는데도 그때 무죄를 받아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오제이 심슨 사건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뭐 그런 일이라든지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나? 그 비슷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제이 심슨이라고 영화를 만들 건 아니고 그걸 아마 응용해서 비슷하게 영화를 만들었을 거예요. 사례를. 뭐 그런 것 좀 있죠. 그 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법률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나? 법은 알면 알수록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보면 되게 이렇게 나이가 어릴 때는 잘 몰라요. 나이가 어릴 때는 뭐 그렇게 혈기왕성할 때는 저도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고 뭔가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뭐 재산 있잖아요. 뭐 집을 샀다든지 뭐 결혼을 했다든지, 결혼하면 또 양육비 이런 거 나가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마누라하고 만약에 잘 살면 괜찮지만 이혼하면 위자료는 어떻게 줘야 되는 건지, 양육비는 또 얼마가 들어가는지, 뭐 그런 법률 있잖아요. 물론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게 제일 좋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법률 상식 같은 거는 알아두면 좋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30년 전의 책이 그걸 보니까 지금 뉴스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참 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이제 서서히 우리도 미국처럼 미국 사회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 서서히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아니고 안 좋은 일, 미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안 좋은 일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죠? 자꾸 약간 염려가 돼요. 그럼 그런 걸 알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알면 또 현명한 지도자는 뭐 이렇게 막겠죠. 그죠? 이렇게 막겠죠. 미리 어차피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예방을 해서 국회의원들도 법률 같은 거 손질도 좀 하고 옛날 법 같은 거 좀 해놓고, 그죠? 그런 거 하면 좋겠죠. 그죠? 뭐 안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너무 옛날, 근데 바꾸면 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
아무튼 법률 소설 추천책 존 그리샵 함정 세트 폭로 의뢰인 함정. 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 뭐 이게 영화가 됐든 책이 됐든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